안녕하세요. 살빼고입니다. 요즘 영상 업로드가 뜸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바빴고 영양학 및 기능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느라 영상 만들 시간이 없었네요. 오늘은 제가 50대의 나이에 10년 이상 달고 살았던 올챙이 배를 어떻게 한 달 만에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30대까지는 182키에 72kg 정도의 몸무게를 운동도 안 하고 뭐 먹는 것도 특별히 뭐 제한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유지를 했었는데요. 30대 접어들자마자 체중이 80kg 정도로 갑자기 한 8kg 정도 갑자기 찌더라고요. 한 1년 만에. 특별히 생활 습관이 변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살이 쪄서 나이살인가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40대에 접어들자 또 살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이번에는 체중이 한 88kg 정도까지 찌게 됩니다. 그것도 40대 접어들자마자 한 1년 정도 만에 그렇게 갑자기 살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살이 전체적으로 뭐 예쁘게 찌는 게 아니라 복부 위주로 찌는 전형적인 그 마른 비만인 올챙이배 형태로 배만 볼록 나오게 됩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별로 살쪄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벗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완전 이티형 몸매였죠. 그래도 별 신경 안 쓰고 살아왔었는데 50대가 되니 거기서 더 살이 쪄서 90kg를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30대 때 그랬고 40대 때 그랬고 거의 한 10kg 정도씩 그 10년 주기로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한 100kg까지 가는 게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서 너 배가 왜 이렇게 나왔냐? 살 많이 쪘다라는 소리를 그때부터 되게 자주 듣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0세 때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초기에 뭐 대사증후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외모도 외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뭐 유튜브, 인터넷 막 이런저런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는 5만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일반인들은 이것저것 해보다가 망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만 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에 육식 위주의 카니보어 다이어트가 실행하기 제일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카니보어 다이어트를 무작정 시작하게 됩니다. 운동 없이 뭐 고기만 먹으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그냥 가게에서 고기 딱 잘라가지고 그냥 구워 먹으면 되니까 배고플 때마다. 근데 예전에도 그거랑 좀 비슷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살이 그냥 조금 빠지다가 말았는데 뭘 제가 그때 뭘 잘못했겠죠. 별로 효과를 못 봤거든요. 이것저것 탄단지 비율 계산하고 뭐 복잡하잖아요. 아무튼 제가 더티 키토를 했겠죠. 그래서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적색육 위주로만 먹었습니다. 등심, 차돌박이, 삼겹살, 목살, 갈비탕, 뭐 사골 꼬리곰탕 등 가게 메뉴 위주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주일 만에 살이 5kg가 빠지면서 저 스스로를 좀 놀라게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고기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고기만 먹었더니 살이 빠지지? 이건 정말 상식 파괴였고 그냥 하기 쉬워서 무작정 시작한 건데 놀라운 효과를 체감하고 이때부터 카니버 다이어트의 원리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열심히 관련 정보를 찾고 공부하기 시작하게
못했거든요. 쉬는 날이면 도서관 가서 거의 살았고, 유튜브 다이어트 건강 기능의학 관련 채널은 제 구독 리스트를 채워 갔었습니다. 아무튼 공부하면서 식단 구성을 뭐 둘째 주차인가 셋째 주차인가부터는 그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식단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구성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달 만에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고, 지금은 이전에 이제 한 90kg에서 14kg 정도 감량해서 76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다이어트 기본 식단은 이전에 그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국내 카니보어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 책이 한 권도 없더라고요. 뭐 비슷한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에 대한 서적들은 많은데 카니보어에 대한 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 애킨스 다이어트라고 예전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국내에 한번 소개됐던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그게 가장 카니보어와 흡사한 다이어트 방법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는 번역서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카니보어가 조금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지 번역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번역서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책 내용이 제가 그 추구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론이랑 너무나도 흡사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책은 리뷰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초 생리학과 영양학을 바탕으로 카니보어가 어떤 원리인지 영양학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 스스로 열심히 연구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이어트 정보부터 시작했는데 영양학, 생리학, 진화론, 기능의학에 이르기까지 연구해야 될 과제가 점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영양학이 여러 이권 세력의 조작으로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적색육이 건강에 안 좋다, 저염식이 건강하다, 포화지방은 안 좋다, 햇빛이 피부암을 유발한다 등등등 잘못된 건강 상식이 버젓이 건강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건강 상식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잘못된 건강 상식 시리즈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뱃살 빼는 데는 이 카니보어 다이어트가 최고의 식이요법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니보어를 하면 건강에 해롭다던데? 그렇게 빼봤자 요요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들이 있지만 이는 의학적 근거가 미비하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낭설일 뿐입니다. 제가 카니보어를 기본으로 한 저만의 식단을 1년 이상 유지하면서 느끼는 카니보어의 장점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 칼로리, 탄단지 비율 이딴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배고플 때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과식은 금물이고요. 뭐 과식과 포만감 요거는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과식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뭐 충분하게 모든 육류를 충분히 즐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배고픔을 잘 못 느낍니다. 배고픔을 잘 못 느끼니 식사하는 거 한번 깜빡하면은 1일 1식 하기가 일쑤예요. 카니보어를 하게 되면 간헐적 단식은 그냥 저절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인들의 배고픔이라는 것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그걸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고 두세 시간 만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가짜 배고픔인데요. 카니보어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게 되니 혈당이 항상 안정되어 있어서 가짜 배고픔이 없어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당 떨어져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 인체는 하루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당 신생 합성이라고 하는데요. 물 단식을 일주일 이상 하더라도 혈당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 몸은 체지방과 근육 조직을 분해해서 당 신생 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안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식사 준비가 간단하다. 에어프라이기 한 대 있으면 뭐 고기 넣고 스위치 누르고 그냥 먹으면 끝. 설거지도 몇 개 안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도 거의 없죠. 진짜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카니보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활력이 넘치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니까 호르몬 분비가 촉진이 되고 각종 항산화 물질이 원활히 생성되면서 활력이 넘치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특히 카니보어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시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배곡주사로 유명한 글루타치온의 생성이 원활해집니다. 글루타치온이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글루타치온은 글라이신, 글루타민, 시스테인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의 복합체입니다. 체내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원활하게 하려면 당연히 그 주 재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합니다. 육류에는 단백질 이외에도 글루타치온 생성을 보조하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습니다. 글루타치온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외에도 장보기 편하고 냉장고 깔끔해지고 자가 면역 질환 치료, 피부 질환 개선, 항암 효과까지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식이요법입니다. 육식에 대한 선입관이 없으시다면 속는 셈 치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식단으로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 후 절대 이전의 식생활로는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만족하실 겁니다. 이쯤에서 카니보어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저희 식단이 궁금하시죠? 평생 고기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카니보어 하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저는 요즘에 뭐 과일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식단은 카니보어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카니보어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클린하게 한 7-80% 정도 클린하게 카니보어를 하면 나머지 30% 20%는 뭐 치팅 개념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요. 뭐 냉면도 뭐 곱빼기로 뭐 시켜서 먹고 뭐 패스트푸드도 먹고 다 합니다. 아이스크림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도 뭐 살찌는 거 없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식단은 항상 유지를 하니까 그 제 식단에 대해서는 제 유지 식단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